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7장 67. 골칫덩어리 강소어. 화무결은 한동안 침울한 표정을 짓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나는 비록 당신과 같이 있지 못한다 해도 영원히 당신을 동생으로 생각하겠소. 철심나는 돌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소? 그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종래에도 강소어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소. 비록 운명이 나와 적으로 맺어졌지만 그는 내 평생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오. 당신이 그와 같이 있다면 나도 정말 기쁘겠소. 오, 오라버니, 난 한평생 영원히 당신을 존경하겠어요. 정말로 존경하겠어요. 그녀의 눈물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 있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오. 당신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남을 원망할 수도 없으니 내 스스로 자학할 필요는 더욱 없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화무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잊히지 않는 고통이란 없는 법이오. 날이 가면 무슨 일이든 점차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 당신도 근심할 필요가 없소. 철심란의 목소리는 떨려 나오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너그러우시군요. 그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왔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를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화무결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소. 그는 철심란이 오라버니라고 불렀을 때 이미 이 한마디가 평생 동안 다시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2년 동안 철심란에 대해 많은 애틋한 감정을 쌓아왔지만 그 감정은 오빠라는 이 소리에 의해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 오빠라는 말은 가까우면서도 매우 먼 거리를 두는 말이었다. 화무결은 하늘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나는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오. 진정으로. 철심란을 사랑하기에 하는 그의 말은 깊은 기도였고 아픔이었다. 화무결의 마음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들의 마음은 많이 안정되어 갔다. 오빠라는 말로 서로의 감정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심란도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눈물을 거두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죠? 그는 주저하면서 소어와의 행방을 철심란에게 말을 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잠시 생각해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를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철심란이 또다시 물었다. 혹시 연대엽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심란의 눈이 밝아지면서 다시 물었다. 혹시 그이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이는 왜 오지를 않지요? 화무결은 대답을 피하면서 반문했다. 연대엽은 어디에 가고 당신만 여기에 있소? 어젯밤에 연대엽이 저를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에게 오늘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지요. 오라버니도 알다시피 연대엽의 말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지? 철심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입술을 살며시 깨물면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연대엽은 그이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는 이때 돌연 숲 밖으로부터 한 사람이 큰 웃음을 터뜨리면서 들어왔다. 너희들 둘은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는가? 내가 너무 일찍 온 것은 아니겠지? 화무결이 몸을 돌리자 연남천은 웃음을 거두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지? 그는 눈길을 급히 철심란의 얼굴로 돌리면서 물었다. 소어는? 철심란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전 모르겠어요. 그는 강소원은 나에게 연대엽께 알려드리라고 했어. 어쩌면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화무결의 말을 들은 연남천은 큰 소리로 소리쳤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오지 못하지? 그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이요. 화무결의 말을 들으며 철심나는 안색이 크게 창백해졌고 연남천은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누가 그를 감금했지? 화무결은 주저하다가 결국 실토하고 말았다. 한 분의 무림 선배인데 그는 동선생이라고 하오. 연남천의 노기는 더욱 거세어졌다. 동선생? 난 강호에 몇십 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지만 동선생이란 이름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혹시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냐? 그는 급히 화무결 앞으로 다가서며 다시 소리쳤다. 내가 그를 죽이고 이제 와서 시치미를 떼는 것은 아니냐? 분명히 나는 그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요. 그런데 연대엽께서는 저를 의심하니 저는 연남천은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내가 어쩔 테냐? 제가 비록 연대엽이 상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연대엽과 무술로서 승부를 가려야겠소. 연남천은 하늘을 향해 박장대소했다.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간도 크구나. 간이 크지는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소. 그래, 정녕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때 철심난이 달려들면서 연남천을 막아섰다. 연대엽,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소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려느냐? 그래서 소아가 너를 외면하는구나. 너는 마음이 잘 변하는 여자란 말이냐? 철심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소어에게 위험이 있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구출할 거예요. 그러나 화공자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 화무결이 나섰다. 연남천, 나는 당신을 일대의 영웅으로 존경해왔소. 그런데 연약한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이 과연 영웅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소. 철심난이 급히 사이에 끼어들었다. 오라버니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연대엽께서는 저를 모독할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또 소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듯 말했으나 연남천과 화무결은 그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로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돌연 연남천은 소리를 지르며 일장을 날렸고 화무결도 몸을 날려 이에 맞섰다. 단 일장씩의 공격이었지만 엄청난 살기가 도살인 장세였다. 연남천이 두 번째 장을 날리려는 순간 철심난이 둘 사이에 끼어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안 됩니다. 두 분이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연남천은 손을 거두며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내가 소아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고 또 화무결을 위해서 너도 죽을 수 있다면 너는 도대체 몇 개의 목숨이 있다는 말이냐? 철심나는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연대엽께서 무슨 욕을 한다 해도 저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엽께서 저를 몹쓸 년으로 보아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녀는 땅에 쓰러져 통곡을 했다. 저는 다만 연대엽께서 화공자를 놓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후에 만약 그가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지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연남천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의 목숨을 걸고 그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너같이 변덕스러운 여인의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는 다시 거세게 일장을 뿜어냈다. 천성이 화급하고 불같은 성질이었는데다 소어에 대한 근심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어 사태를 판단해 보기보다는 난폭한 행동이 먼저였다. 권풍과 장풍 속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이것은 강호에서 100년 이래 최고의 결투라고 해도 아무런 과장이 없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들은 검으로 무공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적수공권이었지만 전황은 매우 격렬했고 지난번 싸움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혈전이었다. 연남천의 권세는 검을 사용할 때와 같이 종횡무진해서 맹렬함은 천하무적이었다. 그에 비해 이화궁의 무술은 본래 이유극강 후발제인인이었다.
화무결의 연약한 성격도 사실 그가 어릴 때에 배운 무술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초식은 완전히 변했다. 그도 맹렬한 자세로 공격을 퍼부었으며 공격의 초식 하나하나에 예리한 살기가 드러났다. 자기 일생 중 가장 관심을 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화무결은 고군분투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철심난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도 허허로운 자신만의 기대였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을 던져 무엇인가 끝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철심난의 울음소리는 그의 피를 더더욱 들끓게 했다. 그의 이런 기질은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랑을 위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었던 그러한 뜨거운 피가 화무결의 몸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화궁의 차디차고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 숨어있던 그 천생의 피는 사랑의 정열로서 다시 뜨겁게 용암처럼 분출했다. 그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로써 자기가 가장 관심을 둔 사람의 억울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씻고 싶은 일념뿐이었다. 격렬한 장풍은 하늘을 뒤덮고 땅을 흔들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비가 올 것만 같이 음산했다. 화무결은 종횡무진하여 쉴 사이 없이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남천은 마치 강철로 만든 견고한 벽처럼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화무결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에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은 격동하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장세는 예리한 목과 같았으나 연남천 앞에서는 바람에 휘날리는 가랑잎처럼 무력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연남천의 권세는 마치 청근의 망치처럼 그를 후려쳤다. 화무결은 자신의 몸이 흙 속으로 박혀 들어가는 것 같은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점차 숨을 쉬기도 벅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때 돌연 연남천이 몸을 뒤로 날려 물러서면서 입을 열었다. 멈추어라. 화무결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물었다. 왜 멈추자는 것이오? 연남천의 눈길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비록 동선생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믿겠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갑자기 너를 믿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가? 그렇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마음이 허할 것이고 마음이 허하면 강렬한 수법을 쓰지는 못해. 화무결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하늘을 향해 대소했다. 지금에야 믿는다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자네를 모독한 것을 용서하게. 화무결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리가 분명하고 절대로 우기지를 않으니 당신은 과연 천하의 영웅이요. 정말 예사 인물들은 따르지 못할 것이요. 소인은 당신과 싸울 기력이 남아있다 해도 지금은 감히 손을 쓰지 못하겠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손을 쓰겠네. 화무결은 놀랐다. 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나는 너를 보내지 않겠어. 너를 붙잡아두겠다. 그건 무슨 이유요? 동선생이라는 자는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소, 관계가 있어. 그가 강소월을 감금한 것은 자네 때문인가?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소. 그러나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연남천이 소리쳤다. 바로 그거야. 그가 강소월을 붙잡고 있으니 나도 너를 잡아두겠다는 것이다. 그가 강소월을 놓아주면 나도 너를 놓아주겠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무거운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만약 강소월을 죽이면 나도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것은 공평하군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공평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그러나 당신이 철아가씨에게 한 말은 공평치 못하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돌연 나무 밑에 철심난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진 아가씨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연남천이 소리쳤다. 너는 자원하여 나를 따라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손을 쓰게 하겠는가. 따라갈 용의는 있으나 지금은 가지 않을 것이요. 왜? 만약 이 일 때문에 철아가씨에게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당신이 나를 보내준다 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연남천은 크게 웃었다. 좋아. 내가 철심남과 강소월을 찾기 전에는 우리는 헤어질 수 없겠군. 그렇소. 동선생은 소어를 안고 다시 나무 위로 올라섰다. 그 나무는 가지가 많았고 높이가 약 일장이 되었다. 동선생은 소어를 가지 위에 올려놓고 나뭇잎이 무성한 장가지들로 덮기 시작했다. 소어는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말 좋은 은신처로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잠을 푹 자겠는걸? 동선생이 싸늘하게 말했다. 점잖게 이곳에서 자고 있어라. 당신은 가려고? 흥. 당신은 고독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별난 사람이라 나를 지키지는 않을 줄 알고 있었소. 동선생이 역시 싸늘하게 웃었다.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매일 너를 보러 올 테니까. 우선 할 일을 다 처리한 후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마.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 없으니 나를 길거리에 내버려 둔다 해도 달아나지 못할 것이요. 사리 판단을 잘해서 다행이로군. 소어는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런데 만약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비를 맞으면 병이 걸릴 테고 병에 걸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당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니 말이오. 그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를. 동선생은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혹 내가 큰 병에 걸린다 해도 나는 치료해 줄 수가 있다. 소어하는 생각을 거듭한 후 다시 말했다. 나도 어디가 부러질 텐데? 그런 염려는 마라. 소어하는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말을 이었다.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내 눈을 비둘기 알인 줄 알고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소? 이 말에는 동선생도 노기를 나타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말이 많으냐? 나는 다른 재주가 없소. 그저 남을 말로 괴롭히는 재주라오. 귀찮다고 느끼면 날 죽이시오. 그러면 될 테니까. 동선생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귀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목숨을 끊어놓았을 일이었다. 그러나 소어아는 어떻든 간에 죽일 수가 없었다. 소어아는 단 하나 그가 세상에서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동선생은 화가 치밀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조차 했다. 그는 수건을 한 장 꺼내더니 소어아의 얼굴을 덮고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 소어아는 깊이 한숨을 내쉬면서 웃었다. 당신의 수건은 정말 향기로운데요. 혹시 아가씨한테서 받은 정표가 아니오? 동선생은 더욱 크게 분노를 느낀 모양이다. 넌 왜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지? 나의 혀를 점해두면 말을 못할 텐데요. 그러나 당신도 아시겠지만 혀를 점하면 3시간 이상을 견딜 수 없소. 그는 웃으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만약 혀를 점해두고 3시간마다 나의 숨을 틔워줘야 한다면 아마 당신이 상당히 귀찮을 거요. 동선생은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듯 했다.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하지만 그것 말고도 방법이 있어. 그는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것은 가는 것이요. 소위 36개요. 가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테니까. 동선생은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몸이 나무를 내려가고 있었다. 소어아는 일부러 탄식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가는 것은 좋으나 절대로 일찍 오지는 말아라. 누가 나를 구할지도 모르니.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선생이 다시 달려오더니 그의 얼굴에 덮은 수건을 제치며 무서운 소리로 물었다. 내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소어아는 일부러 놀라는 척했다. 아, 내가 한 말을 들었소? 100장 이내에서는 날리는 낙엽도 나를 속이지 못해. 소어아는 다시 탄식을 했다. 이렇게 해두면 결코 남들이 나를 발견할 수 없을 텐데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소? 그냥 해본 말이오.
동 선생도 절대로 사람이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어와의 말을 듣자 오히려 의심이 생겨 다시 언성을 높였다. 말을 안 할 테냐? 무엇을 말하라는 거요? 누가 너를 구한다는 거냐? 당신은 생각도 못하오? 동 선생은 한참을 침울하게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 어쩌면 화무결이 돌아와 너를 구할지도 모르지. 그는 소어와를 안고 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소어와는 암암리에 웃고 있었다. 사실 소어와 자신도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나무 위에 있고 싶지가 않았다. 나무 위에서는 도저히 달아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사실 그는 동 선생 곁에서 계속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달아날 계산을 하고 있었다. 무공으로는 당연히 소어와가 동 선생에 못 미친다. 그러나 심리전에서는 두 명의 동 선생이라도 소어와의 적수가 안 되었다. 나무 밑으로 내려온 동 선생은 잠시 주저하며 서 있었다. 소어와는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 작정이요? 흥. 나를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닐 작정이요? 흥. 난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내가 더럽지도 않소? 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동 선생은 손을 놓아버렸다. 소어와는 털퍼덕하며 땅에 떨어졌다. 아야, 큰일 났소. 뼈가 부러진 것 같소. 동 선생은 발로 그의 다리의 혈도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일어서서 나를 따라와라. 소어와는 양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일어서겠소.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안고 다녀야겠소. 동 선생은 기가 막힌지 소리를 질렀다. 너의 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 가볍게 떨어졌는데도 부러진단 말이냐? 떨어져서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어차서 부러졌을 거요. 아, 아이고 아파. 소어와는 신경질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동 선생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부러졌는가? 믿지 못하겠다면 좀 만져보시오. 동 선생은 한참 주저하다가 결국 몸을 구부리고는 소어와의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니 거기가 아니오. 그럼 어딘가? 넓적다리가 아니고 좀 더 위쪽이오. 그러자 동 선생은 당황한 듯 돌연 손을 거두더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소어와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왜 만지지 못하오? 당신 혹시 정말 여자가 아니오? 동 선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닥쳐. 소어와는 여전히 혀를 내밀면서 역시 웃었다. 간단하지. 천으로 내 입을 막으면 되지 않겠소. 동 선생은 분명히 천으로 소어와의 입을 막아둘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의 말을 따라 한다는 것도 우스운 모양이었다. 동 선생은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한단 말이냐? 소어와는 피식 웃으며 비웃는 듯한 투로 말을 받았다. 나의 말이 매우 감미롭고 듣기 좋은 모양이지요? 내 옆에 앉아 우리 재미있게 이야기나 나눕시다. 동 선생은 그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강소어라는 골칫덩어리는 그의 일생에 처음 만난 괴물이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8장 68. 원수상면. 연남천과 화무결은 화림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연남천은 비록 화무결을 볼모로 하기로 했으나 그의 혈도를 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화무결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절대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화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볍게 탄식을 토했다. 강소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동 선생의 소나기에 들어갔지? 어젯밤이요. 연남천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가 동 선생의 소나기에 들어간 지 벌써 하루가 됐군. 그러나 연 대엽은 안심을 하시오. 동 선생은 절대로 그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연유를 몰라도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연남천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 선생이 그렇게 무서운 무공을 지니고 있다면 내가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 넌 혹시 그의 내력을 아느냐? 오직 그의 무술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 뿐이요. 그의 내력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소. 만약에 내 짐작이 맞다면 그는 필시 어느 고수가 이름을 감추고 변장을 한 것일게야. 천하에 그 누가 그런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겠소? 이화궁 궁주. 화무결은 고개를 흔들며 입을 열었다. 스승님이 왜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해야 한단 말이오? 왜 굳이 저를 속이겠소? 연남천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생각에 그동 선생이란 사람이 정말 소어아를 너에게 무사히 데려다 줄 것 같으냐?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 선생은 어둠을 타고 소어아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법 외에는 당장 별다른 수가 없었다. 소어아는 침대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잠에 골아떨어졌다. 동 선생은 마치 인형처럼 의자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소어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어아는 마치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애처럼 입가에 미소까지 띠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으며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보였고 사랑스럽기만 했다. 동 선생은 그의 얼굴에 그어진 영원히 가시지 않을 칼자국에 눈동자가 머물자 몸을 부르르 떨며 의자를 꽉 움켜잡았다. 그의 싸늘한 눈동자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 그러자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의자의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다. 그 소리에 소어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비비며 그를 향해 웃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오랫동안 잠을 잔 모양이지요? 동 선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주 오래되었지. 그는 억지로 말소리를 평온하게 하려 했으나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쭉 거기 앉아서 나를 살피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소어아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내려섰다. 내가 당신의 침대를 차지해버렸으니 정말 죄송하군요. 동 선생의 눈동자가 소어아의 다리에 머물자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구나? 소어아는 그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동 선생이 소리쳤다. 어딜 가려는 거지? 난 잠에서 깨어나면 뒷간에 가는 버릇이 있어. 동 선생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참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못 간다. 소어아는 쓰디쓴 표정을 지었다. 못 간다면 바지에 실례를 할 수밖에 없어.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동 선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감히. 아무리 흉악하고 살인을 밥 먹듯 하고 다니는 사람도 대변을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요. 동 선생은 눈에서 불꽃을 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기만 했다. 나를 대변 못 보게 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소. 지금 나를 죽이시오. 난 지금 참을 수가 없소. 그는 말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려 했다. 동 선생이 급히 소리쳤다.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럼 나가도 되겠소? 어서 꺼져라. 소어아는 걸어나가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안심을 할 수 없다면 뒷간 밖에서 지키시오. 동 선생은 정말로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한 성미여서 남이 만졌던 물건을 절대로 만지지 않을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남과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그의 앞에서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를 못했었다. 그런 자기가 뒷간 밖에 서서 남이 대변 보고 나오기를 기다리게 될 줄이야. 약 반시간 후에야 소어하는 배를 만지면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동 선생은 불같이 노했다. 그 안에서 죽은 줄 알았다. 며칠 동안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청산하자니 자연히 힘이 들었어. 동 선생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던지 고개를 돌려버렸다. 소어는 여전히 웃음을 띠고 말을 이었다. 뱃속의 물건은 청산했으니 이젠 밥을 먹읍시다. 동 선생은 다시금 크게 노한 기색이었다. 내가 감히 뭐라고? 먹고 싸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러시오? 당신은 밥 먹자는 말을 처음 듣소? 동 선생은 기가 막혔다. 한참을 어안이 벙벙해 있는 듯 하더니 돌연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비록 뒷간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으나 먹는 것은 금할 수가 있어. 먹지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 줄 때만 먹고 그렇지 않을 땐 입을 다물고 있어라. 알았느냐? 소어는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내가 밥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굶어 죽어버리겠소.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계획은 끝장이 나는 거요. 알겠소? 동 선생이 소어와의 옷깃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네, 내 녀석은 도대체. 소어와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비록 당신을 이길 수는 없어도 굶어 죽을 수는 있어. 안 그렇소? 동 선생은 한참 생각을 거듭하더니 결국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나를 따라와.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소. 당신이 나를 따라오시오. 물론 내가 먹는 음식값은 당신이 치러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굶겠소. 동 선생은 화가 치민 나머지 온몸이 떨렸으나 듣지 못한 척했다. 연남천과 화무결은 화림을 2바퀴나 돌았으나 결국 철심난과 소어와를 찾지 못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연남천이 돌연 입을 열었다. 너 술을 할 줄 아느냐? 약간은 하지요. 좋아, 우선 술이나 마시자. 두 사람은 성내로 들어왔다. 연남천은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강호 일대의 안주는 달고 북방의 것은 싱겁구나. 사천의 안주는 맵지. 그것이야말로 사나이 대장부의 구미에 맞는 듯한데 자네의 의사는 어떤가? 성내에 양자강이란 술집이 있다고 하는데 사천 요리가 일품이라더군요. 성안은 복잡하고 사람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양자강 주루에도 술꾼들이 꽉 차 있었다. 거기에서 강별학이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이틀간 그는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 소어와 화무결 그리고 그의 아들 강옥랑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때 돌연 한 사나이가 급히 2층으로 달려오며 강별학에게 소리쳤다. 화 공자가 돌아왔습니다. 강별학은 막 입술에 댄 술잔을 내리며 급히 물었다. 어디에? 바로 밑에 있는데 이곳에서 술을 마시려는 것 같습니다. 혼자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같이 있는데 마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별학의 안색은 납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막아라. 그러나 이미 화무결과 연남천은 2층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화무결은 강별학을 보자 미소를 띠며 그에게로 걸어왔다. 강별학은 상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화무결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강대엽도 이곳에 계신 줄은 몰랐군요. 네. 그는 머뭇거리며 연남천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는 목이 바싹 탔고 두 다리가 맥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으며 목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후배는 벌써부터 연대엽이 현명을 흠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배우니 정말 영광입니다. 연남천은 크게 웃었다. 그렇소. 비록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흉금을 털어놓고 술을 마셔봅시다. 하하하. 이 처음 만난 사이라는 말을 듣자 강별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크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정말 통쾌히 마셔야지요. 취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남천이 상을 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좋아.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기로 합시다. 빨리 술 가져오너라. 동 선생과 소호아가 여관을 나올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고 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길 양쪽의 점포들도 어느 사이에 문이 닫혀 있었다. 소호아는 무척 기쁘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등짐을 지고 여유 있게 걸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오. 식당이 문을 닫았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이요? 동 선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았다. 여기 식당이 있으니 내가 문을 두드려 보아라. 이 식당의 이름은 사마루요. 필시 강절의 요리일 것이니 안 돼요. 저기 진북평이 있는데 필시 북방 요리라 그것도 안 돼요. 동 선생은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왜 안 된다는 거냐? 강절의 요리는 새우가 별미인데 밤이 되면 새우가 신선하지 못하고 북방 요리 역시 마찬가지요. 동 선생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먹겠다는 것이냐? 짜고 매운 요리, 즉 배에서 땀이 나는 사천 요리가 제일 좋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친구에게는 약간 미안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자기의 위장을 속여서는 안 돼요.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는 모두 달아나지만 위장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째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지? 소호아는 웃었다. 남들은 당신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절대로 직접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두려워한단 말이오. 동 선생은 돌연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소호아는 또 크게 웃었다. 화를 낼 필요는 없소. 당신이 화를 낼수록 내가 기뻐하는 줄 알 텐데 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오? 그들이 걷고 있는 길 앞에는 2층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불빛을 받아 그 집의 간판이 보였다. 양자강주루. 정종천체. 그러나 이때 양자강 주점은 이미 손님이 다 나가고 없었고 몇 명의 종업원만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비질을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자식들, 저 새놈의 자식들은 어디서 왔는지 정말 술통이다. 밤이 이렇게 깊도록 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다니. 이때 이 몇 명의 종업원들은 문득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가면을 쓴 사람이 언제 왔는지 싸늘하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소호아는 희죽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왜 넋을 잃고 있느냐? 우리 나으리는 비록 동으로 된 가면을 쓰고 괴상한 모습이지만 금은 얼마든지 있다. 빨리 손님 대접을 해야지. 한 종업원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영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동 선생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연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던져버렸다. 그 종업원은 마치 구름을 탄 듯이 날아가 버렸다. 그가 정신을 되찾아보니 식당의 기둥을 안고 있었다. 그는 비록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간이 콩알만해져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소호아가 받지 않았다면 온몸이 박살날 뻔했다. 동 선생이 말했다.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전부 가져와라. 단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내 녀석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종업원들은 결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소호아는 크게 웃었다. 유쾌하군. 당신과 같은 사람과 식사를 하니 정말 유쾌하오. 우선 내 그릇에 양채, 샐러드를 가져와라. 그리고 닭과 소고기 또 오리고기와 불고기. 한참 음식 이름을 줄줄이 대던 소호아는 숨을 돌리며 웃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밤중이니 너무 많은 안주는 필요 없지. 그러니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술은 좋은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종업원들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다. 그 요리들은 모두 20명이 먹을 분량이었다. 이때 한 종업원이 머리를 조아리며 더듬거렸다. 미안합니다. 우리 점포의 술은 벌써 3분의 손님이 몽땅 마셔버렸습니다. 동 선생이 재빠르게 말을 받았다.
다른 곳에서라도 사와야지. 조금만 모자라도 너희들은 목숨을 내놔야 해. 종업원들은 모두 탄식을 했다. 방금 새 놈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두 놈의 악당을 만났으니 반 시간 안에 술과 안주가 모두 주문대로 올려졌다. 소화하는 곳 걸신 들린 것처럼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동 선생은 그저 묵묵히 서서 지켜보고 있을 뿐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당신은 왜 앉지를 않죠? 그렇게 서 있으니 내가 불편하지 않소. 그는 술잔을 들고 다시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화가 나서 먹지 않으면 나도 기분 잡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동 선생은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소화하는 요리를 골고루 먹으면서 연신 탄성을 발했다. 입은 당신 얼굴에 달려 있어. 그러니 당신이 먹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지. 하지만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소? 동 선생은 돌연 손을 내밀어 옆에 탁자를 부수어 버렸다. 가슴속에 누적된 울분을 터뜨리고야 만 것이다. 소어하는 그것을 보고도 재미있다는 듯 웃을 뿐이었다. 탁자는 당신과 원수가 아닌데 왜 탁자를 차라리 나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소. 더 고생하기 전에 말이오. 동 선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를 놓아달라고? 그런 꿈은 아예 꾸지도 마라. 소어하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또 웃었다. 사실 지금 나를 놓아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을 것이오. 잠을 잘 때 보호해주고 술을 마시면 돈을 내주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또 찾는단 말이오? 동 선생은 그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더니 싸늘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살아있을 때 많이 즐겨라.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게 될 테니까. 소어하는 그 말을 듣자 젓가락을 내던졌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소.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왜 나를 미워하는 것이오? 또 당신은 그토록 나를 미워하면서 왜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 거요? 동 선생은 천장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은 뒤 입을 열었다. 그 비밀을 너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모른다고? 동 선생은 힘주어 다짐하듯 말했다. 그렇다. 영원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죽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면 그것같이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소? 동 선생이 한바탕 음산하게 웃었다. 그렇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일이지. 너는 그 비참한 운명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는 미친 듯이 크게 웃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실컷 즐겨라. 시간이 있을 때 즐겨보란 말이다. 연남천, 화무결, 강벼락 세 사람은 몸을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강벼락은 평생 처음 이렇게 많은 술을 마셨다. 사람이 비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취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연남천이 거듭 잔을 권하자 그도 눈치를 보아가며 따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연남천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오하마, 청금구, 호화장출한 미주, 여의동 소망고수. 오하마가 저기 매여 있구나. 일천금을 주고 산 가죽옷이 저기 걸려 있구나. 여봐라, 당장 나가 최고급 미주로 바꿔오너라. 너도 나도 이분들도 망고의 시름을 녹여보자꾸나. 이백의 장진주 중의 구절이다. 그 노래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으면서 울분이 섞여 있는 듯했다. 연남천은 갑자기 강벼락의 손을 잡더니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너도 강씨냐? 강벼락은 흠칫 놀랐으나 곧 표정을 바꾸었다. 후배의 이름은 강벼락인데 연 대엽께서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연남천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으며 길게 탄식을 했다.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사람이나 가장 악독한 놈이나 모두 강씨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동생 강풍은 아주 훌륭한 인재였지. 그러나 강금은 연남천의 입에서 강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벼락은 온몸의 신경이 가시처럼 곤두섰다.
연남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몇 푼 은자의 동생을 배반했어. 강벼락은 전신이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왔다. 연남천은 양손으로 강벼락의 어깨를 불쑥 쥐더니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다. 애석하게도 난 그놈이 어디로 달아났는지를 몰라. 그놈을 잡으면 반드시 산산조각을 내버리겠어. 강벼락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하여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연남천의 손은 그의 뼈를 부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강벼락은 억지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연대엽은 후배의 어깨를 부술 작정이십니까? 연남천은 문득 정신을 차리며 손을 놓았다.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며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벼락은 조용히 화무결의 옷깃을 끌어당기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화공자, 연대엽이 이미 취한 것 같으니 우리 그만 인사를 하고 갑시다. 화무결은 미소를 띄었다. 나는 강대엽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소. 강벼락은 놀랐다. 그대는 연대엽과 동행하겠다는 것이오? 화무결은 강벼락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강벼락의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신의 스승님이 알면. 화무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스승님이 안다 해도 나는 같이 가야만 하오. 강벼락은 잠시 동안 할 말을 잊고 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강소월을 찾으러 가오. 강벼락의 몸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연남천이 아직 내 정체를 모르고 있구나. 그가 강소월을 만나게 되면 끝장이다.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동선생이 묵고 있는 여관을 지나가게 되었다. 강벼락이 눈동자를 굴리다가 돌연 웃었다. 이 여관에는 좋은 술이 있는데 연대엽께서는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연남천이 호탕스럽게 웃었다.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군. 가자, 우리 들어가자. 세 사람은 힘차게 여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것을 본 종업원은 매우 불쾌했다. 그러나 단합비의 손님 강대엽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자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일 수가 없었다.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연남천은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강벼락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동선생의 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동선생을 찾아 연남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에는 예의 그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을 뿐 동선생은 없었다. 강벼락의 실망은 대단했다. 그가 힘없이 돌아와 보니 연남천은 이미 많은 술을 마셔 취한 빛이 역력했다. 화무결도 많이 취한 것 같았다. 강벼락은 급히 다시 밖으로 나가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술을 다 토해버리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잔을 들어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연남천은 마치 냉수를 마시듯 술을 퍼마셨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연남천이 드디어 탁자에 쓰러지더니 잠이 든 듯했다. 이때 화무결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이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지. 자, 한 잔 더. 그러나 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상에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다. 강벼락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연남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극도의 긴장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입을 열었다. 연대엽,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연남천은 코를 골 뿐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화무결을 향하여 속삭이듯 말했다. 화공자 한 잔 더 하겠소? 화무결도 탁자에 엎드린 그대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